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제2회 일반기사 문제 필타병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풀리축에 지름 6cm의 묻힘기 치수 B 곱하기 H 곱하기 L이 15 곱하기 10 곱하기 50mm를 설치하고 길이 480mm인 토크 렌치로 작용시키고 있다. 다음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토크 렌치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토크 렌치의 길이가 L 480mm가 주어졌고 토크 렌치에 가해지는 하중을 지금 P로 표현을 해준 거죠. 그리고 풀리축이 있고 풀리축의 지름이 60mm. 풀리축을 묻힘 키로 지금 조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내부에서 자, 이때 이제 키의 허용 전달 능력이 70MPa 그리고 키의 허용 압축 능력은 100MPa이 주어졌습니다. 자, 1번에서는요. 키의 전달 능력을 고려한 비틀림 모멘트 T를 구하라. 키의 전달 능력 70MPa를 고려했을 때 비틀림 모멘트 T를 구하라. 그다음 보기 2번에서는 키의 허용 압축 능력을 고려한 비틀림 모멘트 T를 구하라. 키의 허용 압축 능력 100MPa 주어졌죠. 이때 키의 묻힘 깊이는 키 높이의 2분의 1이다 그랬으니까 보통 우리가 2분의 1로 놓고 정리한 공식을 적용시켜서 풀어주면 되겠죠. 그다음 3번은 렌즈를 돌릴 수 있는 허용 가능한 최대 힘 P를 뉴턴으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P 곱하기 L 해서 돌리면은 비틀림 모멘트가 걸리게 돼요. 이렇게 비틀림 모멘트 걸리게 되는데 이때 비틀림 모멘트가 1번과 2번에서 구한 비틀림 모멘트, 각각의 비틀림 모멘트 값 중에서 작은과 큰 값 중에서 큰 값을 가지고 작은 값을 가지고 풀어야 되겠네요. 작은 값을 가지고 P를 결정을 해줘야 큰 값에 대해서도 안전하고 작은 값에 대해서도 안전하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T는 작은 값을 가지고 P를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번에서 키의 허용 전달 능력 타우 A를 구하는 공식이 BLD분의 이 T로 들어갑니다. 이 T로 들어가서 여기서 T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허용 전달 능력이 70MPa 이꼴 폭 B가 15mm입니다. 15 곱하기 키의 길이가 50mm 그리고 축직경은 6cm, 60mm 들어가죠. 2 곱하기 T에서 T를 구해주면 뉴턴 밀리미터로 떨어지게 되고요.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을 취해서 뉴턴 메타 주울로 표현을 해줍니다. 주울로 계산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2번은 키의 허용 압축 능력 시그마 CA는 HLD분의 4T로 들어가야죠. HLD분의 4T에서 T를 계산해 줍니다. 허용 압축 능력이 100MPa 있고 H가 10mm입니다. 10mm 그대로 들어가고 2분의 H가 묻혀 있는 거로 고려했기 때문에 4T가 된 거죠. H의 반 2분의 H가 묻힌 깊이가 되는 거니까요. 곱하기 L이 50mm, 축직경 6cm, 60mm분의 4배의 비틀림 모멘트에서 T를 계산해주면 뉴턴 밀리미터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해서 뉴턴 메타 주울로 계산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렌치에 가해지는 하중 P를 계산해주면 이때 구한 비틀림 모멘트가 P 곱하기 L로 들어가야 돼요. 이때 T가 작은 값을 대입을 시켜야 된다. 작은 값. 타워 A로부터 키의 전달 능력으로부터 해서 계산하면 1575J이 떨어지고요. 키의 구피 능력으로부터 계산하면 750J이 떨어지고 그래서 750을 갖고 풀어야 되겠죠. 750을 갖다 대입을 시켜주고 P 곱하기 L이 480 들어가는데 좌변은 뉴턴 메타 주울로 들어가죠. 주울로 들어가면 우변도 주울로 들어가야 되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0.48 해서 P를 렌즈에 가해지는 하중 P를 계산해 줍니다. 그럼 뉴턴으로 떨어지겠죠.
문제상에서 뉴턴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뉴턴으로 그래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1번 풀어봤고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2번입니다. (1500rpm으로) 15kW를 전달하는 바로 걸기 평벨트 전동장치에서 평벨트 전동장치입니다. 원동차의 지름이 300mm, 종동차의 회전수가 300rpm. 일단 다음을 구하라. 다음 벨트 단위 길이당 무게는 0.02345 kg/m.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이때 킬로그램은 킬로그램 포스죠. 공학 단위로 주어졌고 축간거리 2m, 그리고 마찰 계수는 0.252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평벨트, 바로걸기 평벨트, 바로걸기 평벨트. 부가장력, 원심력 고려해야 되겠죠. 부가장력 고려하는 문제일 거로 보여지고 1번 벨트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다음 2번 유효장력을 계산하라. 동력이 주어져 있으니까 동력에서 유효장력을 계산해 주면 되겠고요. 그다음 긴장측 장력 구하라 그랬습니다. 3번에서는 긴장측 장력을 계산하라. 자, 지금 장력비가 안 주어졌죠? 장력비가 안 주어졌기 때문에 접촉각을 계산해 줘야 되겠고요. 1500rpm에서 300rpm으로 회전수의 변화가 있습니다. 주동 풀리에 걸리는 접촉각을 계산해서 장력비를 구해줘야 문제가 풀리겠네요. 3번 문제 풀려면 1번 이제 벨트의 길이를 계산합니다. 벨트의 길이를 구하는데 원동차 풀리의 지름이 주어졌고요. 종동차 풀리의 지름을 계산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속도비 I는 N1분의 N2, 주동축 회전수분의 종동축 회전수는 직경비에 반비례하니까 D2분의 D1 에서 D2, 원동차의 지름이 D1 300mm 주어졌으니까 D2를 계산해 줘야 됩니다. 1500rpm분의 300rpm 이꼴 D2분의 D1이 300mm죠. 300mm가 되니까 이제 D2는 1500mm 이렇게 이제 떨어지게 되네요. 그러면 벨트의 길이 L은 2배의 C에 2분의 파이에 D1 플러스 D2 바로 걸기 평행 걸기입니다. 플러스 4C분의 D2 마이너스 D1의 전체 제곱, 바로 걸기면 마이너스, 엇걸기, 십자 걸기면 플러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바로 걸기 오픈 벨팅입니다. 평행 걸기일 때는 마이너스 2배, 축간거리 C가 2m입니다. 2.0 곱하기 10의 3승 밀리미터로, 지금 메타로 구하라고 그랬네요. 메타로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2.0 들어가자고요. 플러스 2분의 파이 곱하기 D1이 300mm니까 0.3m 플러스 D2도 이제 메타로 갖다 대입시켜야죠. 밀리미터를 메타로 고쳐서 갖다가 대입을 시켜주고요. 플러스 4 곱하기 축간거리 중심거리 2.0 2m 분의 D2 메타로 들어가고 마이너스 0.3m의 전체 제곱 해서 계산해주면 메타로 떨어지게 됩니다. 메타로 구해주고요. 그 다음 2번 유해장력 계산합니다. 유해장력 계산하려면 일단 속도부터 구해 보겠습니다. 속도는 60 곱하기 1000분의 파이 dn 들어가는데 주동차 지름 주어졌죠. 원동차 지름 300mm, 주동차 회전수 1500rpm 들어갑니다. 60 곱하기 1000분의 파이 곱하기 300mm 곱하기 1500rpm 해서 계산해주면 메타 퍼 세크로 속도가 구해지는데 이 속도가 23.56m per sec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부가장력, 원심력 고려해야 되는 문제고요. 속도는 구해놨고요. 동력이 주어졌어. 킬로와트로 동력이 주어졌죠. 동력은 유효장력 곱하기 회전속도로 풀 수가 있습니다. 뭐 나누기 102를 하든 뭐 이런 것들은 계산상에서 고려해봐야 될 문제고, 기본 공식은 유효장력 곱하기 회전속도가 전달 동력입니다. 벨트에서. 자, 그래서
전달 동력이 15kW. 15kW 뉴턴으로 구합니다. 곱하기 10의 3승에서 와트로 고치겠습니다. 그럼 뉴턴 메타퍼세크 유효장력 곱하기 회전속도 V 메타퍼세크로 구해놨죠. 여기서 유효장력을 구해주면 뉴턴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문제 해결해주고 3번 문제 긴장 측장력 구하는데 부가장력도 구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장력비도 구해줘야지 돼요. 부가장력 TG는 중력과 속도분의 오메가 V 제곱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9.8분의 오메가 단위 길이당 무게가 0.02345 kg이 주어졌으니까 곱하기 9.8을 해서 뉴턴으로 바꾸겠습니다. 뉴턴 퍼 메타로 고쳐. 뉴턴 퍼 메타로 고치고 속도 V의 제곱 메타퍼세크로 구한 속도 대입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뉴턴으로 떨어지게 돼요. 부가장력 구해놓고 그다음 접촉각 세타. 접촉각 세타는 180도 마이너스 2배의 파이로 들어갑니다. 2배의 파이. 180도 마이너스 2배의 아크 사인 이 C분의 바로 걸기니까 D2 마이너스 D1 들어가죠. 십자 걸기면 이제 플러스가 되고 엇걸기 십자 걸기 플러스 바로 걸기 평행 걸기면 마이너스 들어갑니다. 180도 마이너스 2배의 아크 사인 2 곱하기 2.0 곱하기 10의 3승 밀리미터로 바꿔서 들어가겠습니다. D2 계산했고 저 밀리미터 마이너스 D1 300 밀리미터 해서 계산해주면 몇 도 떨어지죠. 디그리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장력비 2의 뮤세타는 익스포넨셜 가로 열고 마찰계수가 0.25 곱하기 세타 도로 구했죠. 곱하기 라디안으로 고쳐야 돼. 180분의 파이를 곱해서 라디안으로 고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력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긴장 측장력은 유효장력 플러스 유효장력 곱하기 2의 뮤세타 마이너스 1분의 2의 뮤세타 플러스 부가장력으로 적용시켜야죠. 유효장력 구했고 곱하기 장력비 2의 뮤세타 구했고 마이너스 1분의 2의 뮤세타 구했고 플러스 부가장력 구했습니다. 대입시켜서 계산해주면 뉴턴 단위는 맞춰줘야 되고 유효장력 뉴턴 부가장력 뉴턴 맞춰주면 긴장측장력도 뉴턴으로 떨어지게 되죠. 뉴턴으로 구하라. 자, 이와 같이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장력비 구하는 거. 장력비 구하려면 접촉각 안 주어졌으니까 접촉각을 계산을 해주고 보통 장력비를 주고 문제들이 좀 자주 나오는 편인데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장력비를 직접 안 주고 접촉각 계산해서 장력비를 구해서 문제를 풀게끔 이런 식으로 좀 나온 것 같아요. 지금 1회 문제 풀 때도 V벨트 문제 풀 때도 그랬었고 이건 이제 평벨트 문제이고 자 그래서 이제 장력비 구하는 거 자, 잘 알아두시고 접촉각 처리하는 거 라디안으로 대입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 디그리로 계산했으니까 라디안을 고쳐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200rpm 3.6kW를 전달하는 축을 설계하고자 한다. 축 설계 문제네요. 이렇게. 축의 길이는 2m고 1m에 대하여 4분의 1도 비틀림이 발생할 때 4분의 1도 비틀림이 발생할 때 축직경 D가 몇 밀리미터냐 그랬어요. 축의 횡탄성 계수는 81.42 기가파스칼이다 라고 해서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축의 비틀림만 고려해서 축 설계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강도는 고려하지 않고 지금 4분의 1도 비틀림각이 주어졌습니다. 축의 비틀림각이 주어졌으니까 강성도만 고려해서 축의 직경을 구하라는 문제죠. 강성도, 축의 비틀림각, 강성도라는 표현은 비틀림이나 축 전단, 비틀림이나 전단에 대한 저항을 강성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스티프니스라고 표현되는 것이죠. 세타는 GIP분의
TL로 들어가는데요. GIP분의 TL 들어가는데 이때 이제 계산을 했을 때 단위는 라디안입니다. 4분의 1도 디그리로 주어졌어요. 4분의 1도 디그리. 자, 여기서 이제 극단면 2차 모멘트 표현해서 축지름을 계산을 해 주는 것이죠. 세타가 4분의 1도가 주어졌으니까 4분의 1도 1m에 대해 4분의 1도가 비틀리면 영광이라고 보여집니다. 180분의 파이를 곱해서 라디안으로 고치겠습니다. 4분의 1도 곱하기 180분의 파이 곱해서 라디안 이꼴 전단탄성 계수 81.42 곱하기 10의 3승에서 기가파스칼을 메가파스칼로 고치고요. IP는 64분의 파이 D 4승이 들어갑니다. 64 분자로 올리겠습니다. 64분의 파이 D 4승 여기서 D를 계산해 줍니다. 곱하기 T는 200rpm 3.68kW입니다. 974 000 곱하기 9.8 곱하기 회전수 200rpm 분의 3.68kW 해주면 뉴턴 밀리미터로 비틀림 모멘트가 구해지죠. 974 곱하기 9.8 곱하기 200rpm 분의 3.68kW 해주면 뉴턴 밀리미터로 비틀림 모멘트가 계산이 되고요. 곱하기 축의 길이는 2m입니다. 2 곱하기 10의 3승에서 밀리미터로 길이 단위는 밀리미터로 힘의 단위는 뉴턴으로 들어갔습니다. 축의 횡탄성 계수는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으로 대입을 했죠. 여기서 축직경 길을 계산해 줍니다. 그럼 밀리미터로 떨어지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축의 비틀림만 고려해서 강성도만 고려해서 축을 설계하는 축직경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풀어 보고요.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